잠깐만 방심하면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김장배추 심은 지 39일째입니다. 배추가 이제 속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결구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배추가 속이 차는 시기에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충관리, 벌레 관리인데요. 왜 그러냐면 벌레들이 잎이 닫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약을 뿌려도 배추 이파리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약이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장 배추를 심은 지 4주째부터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유심히 잘 지켜보시고 벌레들이 혹시 있는지 또는 없어도 주기적으로 충관리를 위해서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화학농약을 쓰는 방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학농약은 전혀 쓰지를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친환경으로 화학농약을 안 치고 저처럼 이렇게 배추 농사를 짓는 경우에 이렇게 속이 찰 때 벌레를 어떻게 방제를 해줘야 될 건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렇게 김장배추가 속이 차는 시기 전후에서 충관리, 벌레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벌레들 중에서 청벌레 같은 나방들의 애벌레, 그리고 진딧물이 골치 아픈데요. 이 애벌레들은 배추 속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그 속에 들어앉아서 마음껏 뜯어먹거든요. 그리고 안에다가 똥을 실컷 싸놓죠. 배추의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진딧물은 문제가 잎이 닫힌 속에서 번식을 시작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배추 잎 속에서 진딧물이 번져 가지고요, 좀 먹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배추가 속이 차기 전이나 속이 찬 후에도 계속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잠깐만 방심하면 진딧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상에서 친환경 약을 찾으실 거예요. 화학농약을 사용하면 물론 편합니다. 조금만 쳐도 되고 자주 치지 않아도 되고 효과는 좋고 그렇죠. 대신 농약 묻은 김장배추를 먹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죠. 그래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데, 친환경 농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인터넷상에서 이런 벌레들, 충을 방지할 수 있는 약들을 찾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인터넷상에서 친환경 약들의 성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범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몇만 원씩 주고 산 친환경 약들이 거의 다 오늘 말씀드릴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어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벌레를 방지하는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식물 중에서 독초에서 뽑은, 독이 있는 식물에서 뽑은 추출액,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황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친환경 방제약의 주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황이나 자담 오일, 식물 독초 살문액을 갖고 계시면 얼마든지 약을 따로 사지 않고도 친환경으로 배추 농사를 지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뿌려주시면 되냐면요, 독초액, 예를 들면 독초액은 제가 써보니까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청벌레나 이 애벌레들은, 꿈틀꿈틀하는 이 벌레들은 담배 삶은 물, 담배 우린물이 제일 잘 듣더라고요. 담배 삶은 물은 잎담배를 구하실 수 있으면 잎담배를 삶는 게 제일 좋고요. 잎담배를 구하시기가 요즘 좀 어렵죠. 그래서 잎담배를 구하실 수 없는 분들은 담배 꽁초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그것을 우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알, 지금 벌써 은행알들이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노랗게 익은 은행알을 삶아서 그 물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저도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돼지 감자 삶은 거, 그 다음에 장록, 자리공이라고 그러죠. 자리공 뿌리 삶은 거, 고사리 삶은 거, 뭐 여러 가지 독초들을 써봤는데 제일 효과가 좋은 건 이 두 가지더라고요. 독초액 삶은 거, 이 독초액 삶은 물은 이제 농도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20리터 말통에 200ml에서 400ml 정도 희석을 합니다. 그러면 몇 백인가요? 200ml면 100백이고 400ml면 50백이죠. 이렇게 독초액을 섞고요. 거기다가 자담 오일을 약 한 100cc 정도, 100ml 정도 섞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려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담배 삶은 물 200ml에서 400ml 정도 하고 자담 오일 100ml를 섞어서 뿌려주는 거죠. 두 번째, 은행알 삶은 물인데요. 이것의 희석 비율은 똑같습니다. 200ml에서 400ml를 20리터에 타고요. 그 다음에 자담 오일 100ml 정도 타가지고 뿌려주는 거. 이것은 여러 가지 벌레들의 효과가 있는데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메뚜기 같은 것에 조금 효과가 조금 뛰어나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황입니다. 액체로 된 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담유황 혹시 만든 거 있으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희석 비율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황은 희석 비율이 1000배입니다. 20리터 통에 20ml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자담 오일은 똑같습니다. 100ml 정도 넣고 희석해서 이것을 뿌려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담배 삶은 물, 그 다음에 은행 삶은 물, 그 다음 황, 이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3, 4일에 한 번씩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장무는 김장배추 약 뿌릴 때 같이 뿌려주면 되겠죠. 뿌리는 시기는 김장배추를 심은 지 약 4주차, 한 달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신경 써서 좀 뿌려 주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막 결구를 시작했는데 5주, 6주차까지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결구가 된 다음에도 벌레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하루 중에 뿌리는 시기는 한낮에 뿌리지 마시고요. 이른 새벽이나 해가 진 이후에 반드시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뿌리는 방법은 잎에 흠뻑 묻도록, 잎의 앞면하고 뒷면이 흠뻑 묻도록 뿌려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벌레가 있으면 조금 자주 뿌려주셔야 되겠죠. 오늘은 김장배추의 속이 찰 때 충관리, 벌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김장배추가 속이 차기 시작할 때 영양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양관리에서도 주의할 점들이 많죠. 영양관리, 김장배추가 속이 찰 때 영양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김장배추의 전성기입니다. 김장배추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자랄 시기거든요. 배추가 속이 차는 시기에 잘못 관리를 하면 벌레가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참 낭패를 봅니다. 벌레 관리 잘 하셔서 끝까지 속이 꽉 차고 맛있는 김장배추 길러보시기 바랍니다.